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도서 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영어 책을 검색을 좀 한번 해보시면 거기에 AR 지수니, 렉사일 지수니라고 해서 지수가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AR 지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AR 지수가 뭐 4.2다 이렇게 나오면은 4학년 2개월 된 아이가 읽으면 좋겠다.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도서의 수준을 알려주는 지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4학년 아이들이라도 다 읽기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아이는 그 책을 읽기 능력이 월등해서 그 책을 쉽게 읽어낼 수 있는 아이가 있나 하면 그 책을 어려워하는 아이도 있다는 거죠. 결국 뭔가요? 그 아이가 읽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읽기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는 독서 지수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저도 이렇게 그 영어 독서 지도 과정을 하면서 한번 저도 해봤는데 일정한 패시지를 줘요. 그리고 뭐 그 단어가 뭐 120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몇 초 안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발음해서 낸 거를 카운트를 해서 그 아이의 독서 지수를 산출을 하거든요. 결국은 뭔가요? 도서에 대해서도 도서의 난이도, 단어 이런 거에 있어서 지수를 매겨놓고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해서 학생이 얼마만큼 어떤 책을 얼마만큼 읽어낼 수 있는지 독서 지수도 이렇게 서로 찾아서 매칭하는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읽기 향상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그냥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거는 뭐냐면 AR 지수가 4.0이다라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4학년들이 다 읽을 수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거보다 읽기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는 레벨을 맞춰서 읽으면 좋겠다. 학생의 그 레벨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0부터 올라서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이렇게 매칭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일 밑단계에서부터 이제 0점대 레벨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독서 능력이 있고 책에서 권장한 책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EBS에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의 독해 능력, 언어력에 대해서 그런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본 거는 호주의 하나 학교가 나왔는데, 초등학교였겠죠. 거기에는 그 초등학교에는 독서 선생님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학년들이 많은 대상일 텐데 그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읽기 능력이 그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을 이 독서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독서를 지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되면 원래 반으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이 아이의 쉽게 해서 독서의 능력은 이 아이의 정당한 권리다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상당히 좀 인상 깊었는데요. 뭐냐면 사실은 어떤 학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읽고 독해내는 능력, 언어력, 뭐 독해력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면요 그 학습에 차이가 난다는 거죠.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그냥 가정에서 다 글자를 어느 정도 대충 익히고 또 언어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와서 바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들춰보면 그 안에 언어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 차이가 반드시 이후에 학습 능력에도 차이를 줄 거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인지하고 있건 인지하지 못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 읽기 능력은 그 아이의 정당한 권리이다라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왔었거든요. 우리나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학년 아이들이 처음 입학했지만 읽기 능력이 조금 부족하게 들어온 아이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터치를 못 해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선진국에서는 그런 미비한 차이가 굉장한 차이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이미 생각을 했고 그것이 아이의 정당한 권리라는 거죠. 그 누구든지 읽기 능력이 부족한 애들은 그것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자체가 저에게는 좀 새롭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읽기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제 그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읽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AR 지수라든지 뭐 렉사일 지수라든지 그리고 아이의 독서 지수를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보통 우리 아이는 책 뭐 5점대 책 읽어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좀 자랑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본래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에 맞게 능력, 그 읽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적합한 수준을 찾아주기 위해서 개발된 지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본 취지대로 우리도 아이들에게 각 레벨에 맞춰서 책을 읽히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은 책들을 소개하게 되겠지만 그 같은 점대, 우리 아이 수준의 같은 점대의 책들을 이렇게 노출을 하면서 아이의 적성을 고려하면서 책을 선정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국은요, 만약에 한국은 원어민 수준보다 한 2년 정도 낮게 보면 대체로 맞다라고 이렇게 봐져요. 무슨 말이냐면 원어민 아이들이 2점대 책, 2학년에 읽을 책들을 우리나라 아이들은 한 4학년 때 읽으면 얼추 뭐 비슷하게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통념적이에요. 통상적인데. 근데 요즘 어머님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원어민 수준으로 맞춰가고 싶은 거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 아이가 3학년이면 원어민 수준의 3점대 책을 읽히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아주 좋은 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내 아이가 4학년이니까 외국 애들 4학년 수준을 읽히면 좋겠다. 아주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충분한 양을 채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미리 말씀드린 대로 원어민보다 우리 아이들이 2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어민 애들이 4학년의 관심사들이 우리 아이들은 6학년 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갭이 발생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분명히 외국 아이들하고 떨어지는 건 아닐 건데 그런 어떤 관심사나 이런 토픽에서 분명히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원어민 수준으로 맞춰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원어민 애들이 4점대라면 우리 애들도 4학년 때 그 책을 읽으면 아주 좋겠죠. 단 우리는 그만큼의 양을 채워가야 한다는 거죠. 뭐 그냥 학년이 올랐다고 해서 자 2점대 책 읽어라, 3점대 책 읽어라, 4점대 책 읽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읽기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차근차근 올라가되 충분한 양을 우리는 배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 독서 지도 과정을 하면서 AR 지수를 분석을 했을 때 3학년 중학교 애들은 거의 2점대에서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 자체 수준이 2점대에서 뭐 3점대 후반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고1 때 4점대로 올라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서 수준이 원어민의 4학년, 5학년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수치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냐면 수능을 봤을 때는 9점대까지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교과서를 외국의 책과 비교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문은 짧죠. 짧기 때문에 단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어렵게 많이 쓰고 양은 작죠. 근데 외국 책들은 양이 일단 길고요. 그런 면에서 절대적인 비교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충 그런 한계가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떨까라고 봤을 때 이제 우리 학교 교과서를 이제 AR 지수 그 기기에 넣었을 때 나온 점수대가 보통 4점대, 그다음에 수능은 9점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시겠지만 중학교 때는 2.4점대 그 전이잖아요. 그렇죠? 레인지가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 중학교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영어는 어떤가요? 4점대에서 9점대까지 레인지가 벌어지죠. 예, 굉장히 수준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고등학교 가서 그 많은 수준을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통해서
충분히 단행본만 넘어가도 4점대가 넘어가거든요. 단행본만 넘어가도 4, 5점대는 거뜬히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6학년 때까지 단행본을 넘어가는 거를 소수를 넘어가는 걸 목표로 해서 충분히 많은 양을 읽힌다면 분명히 고등학교 가서는 그 내용을 커버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AR 지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AR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도서 지수예요. 도서 지수. 이 책은 몇 학년 아이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수고요. 아이의 수준을 나타내는 독서 지수가 있겠죠. 근데 보통 독서 지수는요, AR 지수가 좀 낮을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 스스로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80% 이상을 이해했을 때 그 책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약간 구별되는 개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0레벨에서부터 올라가면서 AR 지수를 참고를 해서 아이 수준에 맞는 그런 지수를 연결하는 데 활용하면 좋겠다. 또 두 번째는 원어민 수준으로 맞춰가면 좋겠다. 원어민이 4학년 있는 책은 우리나라 아이들도 4학년 때 읽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충분한 양을 채워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좀 약간 사이드로 고등학교 때는 상당히 영어가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까 초등학교 전 5, 6학년 때까지 단행본을 들어가서 1, 2년 정도 이렇게 좀 훈련을 하면 고등학교 과정을 순조롭게 넘기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자꾸 빠지는데 그 다음에 렉사일 지수라는 게 있어요. AR 지수하고 좀 다른 개념의 지수인데요. 이거는 보통 1,500 정도까지 이제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이 됐을 때 1,500 정도까지 레벨을 이렇게 좀 나눠 놓은 건데요. 척도가 좀 다르지 AR 지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3학년은 한 600, 렉사일 600 지수, 그 다음에 6학년 때까지는 뭐 1200, 좀 외우기가 쉽죠. 그 다음에 뭐 중학교 중3까지는 1200, 뭐 그 다음에 고3까지는 1400, 500 이렇게 대충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학년에 따라서 렉사일 지수를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표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3학년은 600, 뭐 6학년은 1000, 그다음에 중3은 1200, 그다음에 고3은 뭐 1400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서 책을 선정하실 때 내 아이에 맞게끔 책을 선정해 준다라는 지수로 활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6학년 때까지 보통 단행본을 목표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자기 수준에 맞게끔 책을 찾아서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오늘 책을 선정함에 있어서 아이의 적성뿐만이 아니라 수준을 고려하려면 AR 지수를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